안녕하세요. 동서울 실버대학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는 저희 아파트에 사는 어떤 어르신을 한 분 만나 뵀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이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아들 걱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딸 걱정, 아들 걱정 많이 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걱정거리 다 던져버리시고요. 오늘 동서울 실버대학 프로그램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이접기를 할 거예요. 색종이, 풀, 가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동서울 실버대학 홍보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신나는 체조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쉬운 댄스 배워볼 테니까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릴리 만보 노래에 맞춰서 훌라 할게요. 훌라 아시나요? 훌라, 훌라. 발을 한 발씩 옆으로 갈 거예요. 한 발, 한 발. 이렇게 왼쪽도 가시고요. 그 다음 걷는 모양 그대로 걸으시고 한 발씩. 한 발, 쿵. 그 다음 어깨 하나, 둘, 셋, 넷. 손은 이렇게 가볍게 주먹 주시면 돼요. 뒤로 한 발씩 가셔서 어깨 둘, 셋, 넷.
그 다음 화살표로 찍으시고요. 오른쪽 한 발, 두 발 가셔서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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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또 왼쪽 두 발 가셔서 살랑, 살랑, 살랑 하시면 돼요. 동작 쉬우시죠? 그러면 음악이랑 같이 해볼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처음엔 걸을게요. 자, 훌라 같이 하겠습니다. 훌라 한 발씩요. 자, 왼쪽으로 한 번 더요. 손목을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자, 앞으로 갈게요. 한 발씩. 한 발, 쿵. 한 발 더, 쿵. 어깨. 뒤로요. 쿵. 한 발, 쿵. 어깨. 화살, 손. 한 발, 두 발. 살랑살랑. 반대쪽이요. 살랑살랑. 자, 처음부터 다시요. 훌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훌라. 자, 간주예요. 걸을게요. 힘차게 걸어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릴리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갈게요. 한 발씩. 한 발, 쿵. 한 발, 쿵. 어깨. 뒤로 갈게요. 쿵. 쿵. 뒤로 어깨. 화살표. 한 발씩. 바람 불어요. 살랑. 왼쪽으로. 바람 살랑 살랑. 자, 다시 처음부터. 한 발씩 가고 계시죠? 옆으로. 한 번 더. 자, 어른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같이 쳐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우신데 이 영상 보시면서 댄스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제 다음 시간은 노래교실 그리고 영어교실 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노래교실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뽑은 곡은요. 신유 씨의 꽃물이라는 곡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꽃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봉숭아 꽃물이요. 네. 봉숭아 꽃물 참 예쁘죠. 오늘 우리가 이 꽃물 너무 노랫말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노랫말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줄게요. 눈물을 멈추지 말아요. 아픔을 멈추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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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들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남김없이 하나는 남김없이 모두 줄게요. 눈물이 남주지 말아요. 아픔이 남주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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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들 맑았으니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네, 노래 너무 좋죠?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같이 한번 불러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다들 노래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다 보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사랑의 꽃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꽃물이 들면 정말 더 예뻐질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영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llo. 안녕하세요. It's English time. 영어 시간입니다.
Today we'll be learning 오늘 배울 영어는요. how much is it? 얼마예요? 입니다. So, if you go to the store 여러분 가게에 가셔서 and if you want to know the price, 물건 살 때 가격을 알고 싶으시면 you will ask, 여러분 물어보실 거잖아요. how much is it? 얼마입니까? It's $5 $5예요. or it's $10. $10입니다. So please repeat after me. 이제 따라해 보실게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It's $5. It's $5. It's $10. It's $10. Then I will show you how to do it.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Hello. Hello. How much is it? It's $5. Oh, How much is it? it's $10. Then it's your turn. 여러분 차례예요. Okay, great job. So then let's watch the video. 비디오 보실게요. May I help you? How much is it? It's $5. I want this hat. How much is it? It's $10. Sally, you look very pretty. Thank you, Dad. Easy, right? 쉬우셨어요? Then let's do one more time. 한 번 더 해보실게요. Okay, repeat after me. 따라해 주세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It's $5 It's $5. or it's $10. It's $10. Wow, everyone did a very great job. 여러분 모두 정말 잘하셨습니다. Today it'll be the end of English time. 오늘은 여기서 영어 시간 마칠게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바이바이. 재밌는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색종이 접기 이번에 준비했는데요. 풀, 가위, 색종이 자 준비하시고요. 재밌는 색종이 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색종이 접기는요, 손을 많이 움직여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색종이 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종이 접기 튤립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종이 2장이 필요한데요. 자, 꽃잎 만들 색종이와 또 잎사귀를 만들 색종이 이렇게 2장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꽃잎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은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접어 주세요. 자, 삼각형 접으셨죠? 이쁘게 꼭지점과 꼭지점 마주치시고요. 접은 데는 한번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꽉 접어 주세요. 자, 이쪽 꼭지점과 이쪽 꼭지점을 마주쳐서 다시 한번 삼각형을 반 접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접은 데는 한 번 더 눌러서 꽉꽉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펴보셔요. 펴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중간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끝 꼭지점을 이렇게 접은 요 꼭지점에 맞춰서 한번 살짝 꽉꽉 누르지 마시고 여기는 살짝 눌러 주시고요. 또 한번 요 꼭지점을 여기 접은 선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접어 주시고 여기도 살짝, 이건 살짝 눌러줘. 표시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셨는데요. 요 꼭지점 있죠? 요 꼭지점을 요 중간에 딱 맞춰서 접으신 다음에 요 첫 번째 선 있잖아요. 거기에 마주쳐서 꽃잎을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심 접으시고 여기 첫 번째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양쪽 요게 뾰족하잖아요. 여기를 안쪽으로 한번 살짝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뾰족해서 보기 싫으니까 부드럽게 한번 접어주실게요. 똑같이 이렇게 삼각형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집으면 이렇게 예쁜 튤립 꽃잎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거는 꽃잎 이렇게 완성시키고요. 한쪽으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하고 또 이렇게 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연두색 이 색종이도 반 접어서 삼각형 만들어 주세요. 삼각형으로 접어 주세요. 자, 삼각형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펴요. 이렇게 펴셔서, 자, 여기 줄 하나 생겼죠? 삼각형 접은 줄이 생겼는데 여기 중심으로 해서 긴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접어 주시면 됩니다. 또 쪽을 접었으니까 반대쪽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또 한 번 또 접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 접었죠, 양쪽. 그 다음에 이쪽 하얀 쪽, 이 하얀 면 쪽도 똑같이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배를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접어 주세요. 자, 이쪽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배를 맞춰서 이쁘게, 아이고 하얀 면이 나왔네요. 안 나오게 이쁘게 접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접었죠. 여기까지. 자, 우리 어르신들 따라왔나요? 이렇게 접으셨으면 이번에는 이쪽 아까 접은 데 있죠? 거기를 한 번 더 이렇게 길게 한 번 더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 주세요. 자, 이쪽 반대쪽도 또 한 번 이렇게 접어 주세요. 자, 접으셨죠? 자, 접으셨으면, 자, 저하고 같은 모양이 됐죠, 어르신들? 자, 이렇게 되면 이쪽 삼각형 끝, 이쪽 삼각형 끝과 이렇게 마주쳐서 반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 면은 이렇게 큰 넓은 모양이 되었고요. 이쪽은 이렇게 좁은 삼각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좁은 삼각형 있는 쪽을 안으로 넣고 이렇게 반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 이렇게 접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삼각형 안쪽에 삼각형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안쪽에 이 삼각형을 살짝 바깥으로 빼면서 이렇게 뾰족한 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짝 빼면서 여기를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모양이 나와요. 이 모양이 나오죠? 우리 어르신들 여기까지 따라 하셨죠? 이렇게 이파리와 줄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튤립 꽃 모양 맨 여기 뾰족한 아래쪽 있죠? 여기를 가위로 살짝 잘라주세요. 그러면 손을 요 꽃잎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동그란 구멍이 생깁니다. 거기에 이 이파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뾰족한 삼각형 쪽을 쭉 집어넣어요. 그러면 줄기가 되고, 자, 이렇게 이파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쁜 튤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까 미리 제가 완성한 노란색 튤립과 지금 완성한 빨간색 튤립 두 개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재밌으셨나요? 손동작 치매에 좋은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이렇게 색종이 접기를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종이 접기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울 실버대학 김계수 학장입니다. 어르신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폭풍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무슨 때가 닥치든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마인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찾아뵐 수 있고 또 전에 하지 못하던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믿음대로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시청하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9년 12월) 러시아 셰메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젊은 사형수가 서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형장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후면 끝이라니. 남은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부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은 2분이 지남을 알렸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졌으면.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나의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다.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먼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멈추시오! 한 병사가 소리치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옙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됐습니다. 혹한 속에서 무려 5kg에 넘는 족쇄를 매단 채 지내면서도
그는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부류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작품을 쓴 도스토옙스키. 그는 훗날 소설 백치에서 사형대위 최후의 5분을 다음과 같이 수레하였습니다. 네, 한 5분 지났죠? 잘 감상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이렇게 이게 유명한 사진인데요. 당시 제정 러시아 당시에 사형장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이와 똑같은 장면으로 또 거의 동일한 장면으로 형장 이슬로 사라질 뻔했던 그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 1분을 남기고 달려온 병사의 외침으로 극적으로 이렇게 목숨을 구하고 그 뒤에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정말 이렇게 모든 순간을 그 이후에 사는 것을 마지막 5분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4년 동안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지나기 어려운 수용소 생활을 8년 정도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8년 동안에 그 인생 나머지 기간 동안 집필할 많은 소설의 근간, 뼈대가 만들어지고 일부 짧은 소설들은 거의 머리에 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잊어버릴까봐 손바닥에 이렇게 새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순간도 놓칠 수 없이 정말 이렇게 치열한 삶을 이렇게 살면서 러시아가 자랑하는 대문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서 28살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일은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당했다면 심장이 멎을 만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마지막 순간 그 생각이 깊어지고 또 깊어진 생각 끝에 죽음을 앞두고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사형이 멈춰지면서 정말 보통 사람이 쉽게 가질 수 없는 마음의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리석었다. 시간을 진짜 함부로 썼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면서 정말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정말 이렇게 1분 1초를 아껴서 그가 살았기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명작이라고 읽는 여러 소설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써낸 것이죠. 그 유명한 그 소설들로서는 이 죄와 벌, 그 다음에 백치, 아까 인용됐었죠. 그 다음에 디몬스라고 이제 악마들, 그 다음에 까라마조프 형제들. 그 외에도 12개의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이렇게 노벨라스라고 그런 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6편의 단편을 썼고, 그 다음에 신문에 이렇게 연재했던 많은 소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성한 활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형 집행되려고 했던 28살까지의 삶, 그것 말고 그 뒤에 32년을 살았어요. 60세 정도 살았는데 32년 동안 정말 이렇게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인생을 풍요롭게 또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았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지켜봤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예를 들 텐데요. 보통 동물들 고릴라 이렇게 IQ가 20, 침팬지가 30, 돌고래가 70이라고들 이렇게 학자들이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국민학교에 막 입학한 학생의 IQ 조사를 했는데 78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래보다 조금 높은 수치의 IQ가 나왔고, 이 IQ를 가진 학생은 초등학교 시절에 그 IQ 검사하기 이전부터 너무 멍청하고 엉뚱하고 또 이렇게 게으르고 정말 형편없어 가지고 아이들로부터 왕따도 많이 당하고 선생님들로부터도 핀잔을 많이 듣고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늘 이제 그 IQ 78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너는 78이야 이렇게 발표되면서 그때 막 놀림의 대상이 됐죠. 성적도 그렇고 하는 짓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학업을 잊지 못하고 15살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자원 입대해가지고 이제 머리가 많이 모자라니까 군대나 입대하자 하고 이제 군대 가서 세월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군대에서 분과를 이렇게 맞는 적성의 어떤 그 분과를 맞게 하려고 IQ 검사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런데 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거죠. IQ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178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이 군인이 그 국민학교 시절에 그 기록들을 되찾아 봤는데 그 국민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IQ가 78이 아니고 178이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생님은 이 아이가 하는 짓이 너무 엉뚱하고 바보 같아가지고 이거 178? 이거 일자 앞에 누가 잘못 썼구만. 그러면서 이제 78이라고 했던 그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이렇게 17년 동안을 바보로 살았던 거죠. 참 그렇게 살면서 진짜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 사실을 발견한 뒤로 이 아이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IQ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속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그냥 단정 지어버리고 IQ가 좀 높아야 정상적인 삶을 산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 IQ가 낮다고 발표가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바보라고 믿고 살고 정말 바보가 됐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그분의 인생은 많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그 짧은 순간에 많이 얻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죠. 단지 나는 그동안 이렇게 내가 178이나 되는 IQ를 가지고 내가 바보라는 생각에 속았구나. 나는 바보가 아니야 하면서 즉시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차면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고 그 뒤에 이 멘사협회 회장이 됐습니다. 이분 이름이 빅터 세리브리아코프, 러시아 사람이죠. 이 사람 유명한 IQ가 178 되고 148 이상이 되어야 가입할 수 있는 천재 협회 같은 거죠. 멘사 인터내셔널의 회장으로 오랫동안 재임을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떤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이 사람 삶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을 때, 생각이 바뀌었을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나는 IQ가 높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천재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엄청 바뀐 거죠. 그 안톤 체홉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가죠. 인간은 스스로 믿는 대로 된다라는 문장이 이 바보 빅터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시대에 같이 살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4학년 때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50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자폐성 발달장애 2급이라는 판정을 그
이 서울 그 강남에 있는 모 그 종합병원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지능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 이상의 공부를 수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폐아는 완치된 사례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자녀를 둔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갖가지 시도를 해보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그러다가 어떤 멘토를 한 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 정상입니다. 정상으로 키우세요.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그 멘토는 어떤 우리와 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사람을 많이 이끌어 본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아이를 정상인으로 이렇게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막 길거리에 떨어진 사탕을 집어먹고 흙 묻고 막 그렇게 막 길거리 떨어진 거 막 집어서 먹고 그랬던 아이를 정상화라고 여기면서 키우게 됐고, 학교도 그런 발달장애 아이들이 가는 학교 말고 그냥 일반적인 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장애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정상인입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자기도 그 아버지도 그렇게 믿고 사랑으로 이끌어준 거예요. 그 아이가 변했습니다. 5학년 때부터 이렇게 1년, 2년 지나면서 이 많은 상장도 타고 또 5학년 때는 학교 반장도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수영대에 가서 또 이 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이 학생이 그 발달장애 2급 IQ 50 확실하게 나온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 명지대학교 영문과에 재학 중이고, 저처럼 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마인드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앞에 나왔던 멘사 그분하고 조금 케이스가 틀려요. 멘사 그분은 실제로 IQ가 178인데 78로 속아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삶이 달라진 케이스고, 이 학생은 실제 50인데도 아버지가 멘토를 통해서 이 아이 정상입니다. 정상으로 키우세요. 그 말을 들은 뒤부터 전혀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놀랍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이 아이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진 거죠. 또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경우는 조금 더 틀립니다.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났고 굉장히 건강이 허약한 체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하고 건강도 안 좋고 학교를 초등학교에서 중퇴했습니다. 자전거 점포 점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 일본 세계적인 나셔널, 파나소닉, 테크닉스, 빅터 등의 브랜드를 가진 대기업 집단의 총수로 사셨습니다. 건강도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90세 넘게 사셨고 570곳에 19만 명의 직원, 연간 50조의 매출을 일으킨 놀라운 기업을 이제 다스리고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분이 말한 게 뭐였냐면, 나에게는 신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가 3가지 있었습니다. 무슨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음식도 조심해서 먹고 또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못 배운 것 때문에 누구한테도 묻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태도로 살았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성공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조건이었지만 그분은 너무너무 위대하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사람 살펴봤습니까? 저 사형장에 섰었던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대문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 빅터라고 하는 멘사 회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IQ가 뒤바뀐 사례지요. 그리고 실제 IQ가 50인 이민섭이라는 학생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또 이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이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조건이 없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굉장히 빈약한 조건에서 시작했지만 마음 하나 바꾸면서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이 갖지 못한 마음을 가지면서 놀랍게 변화를 입고 성공을 하고 이 인류의 족적에 남을 유명한 일들을, 큰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세계가 온 우주에 그대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법칙으로 내가 보는 방향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 삶을 복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이 뭐 우리가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 성경에도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이라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죄에 끌려서 죄에 묶여서 죄인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며 고통 속에 사실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기독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아들인 독생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얹어서 그를 십자가에 보내서 모든 사람의 의를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증거를 가지시고 내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 내 아들 예수가 일을 했어. 그래서 너희 의로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영원히 온전한 의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4가지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을 당하면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지웠습니다.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멘사 회장이었던 빅터 씨는 그 전에 78이라는 IQ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실제는 178인데. 근데 나중에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발견하면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우리 마츠시타 고노스케라는 분. 그분 태어나서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불리하고 뭐 흙수저다. 나는 도저히 안 돼 하는 그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하고 허약하고 무식한 그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아, 무식하니까 나는 배우면 돼. 가난하니까 열심히 일할 거야. 그리고 무식하니까 누구한테라서 물어서 배우겠다. 그러면서 놀라운 기업의 회장으로서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똑같은 법칙이 적용될 기회가 남아 있고 그 기회 중에 가장 큰 것, 인생의 가장 큰 소망, 많은 사람들이 종교도 갖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세계를 이것으로 한번 해보면 어때요? 아, 나는 이미 의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의인이라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증거를 손에 쥐고 그 증거를 마음에 두고 그 증거를 눈에 이렇게 딱 안경처럼 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오늘부터라도 나는 의롭다. 나는 영원히 온전해.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이 앞에 있었던 멘사 회장이라든가 도스토옙스키라든가 이민섭 학생이라든가 마츠시타 고노스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위치에 훨씬 더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힘있게 남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이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좁아 터진 것인지 또 그 생각을 벗는 계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을 한번 열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었어. 나 의인이야. 나 이제
죄가 없어. 왜? 모든 죄를 예수님 지고 갔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내 삶이 의인으로서, 온전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또 일주일 만에 갖는 우리 마인드 교육, 또 수요 예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강연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재밌으셨어요? 참 행복한 시간 저는 가졌는데요. 우리 어르신들도 행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행복하게, 또 즐겁게 만나 뵙기로 약속하고요. 안녕히 계세요.